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gödel의 증명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논리적 기호적 수학이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논리적 기호적 수학은 이렇게 다음으로 이루어지죠. 부호 또는 어휘, 구성에 대한 규칙, 변형 규칙, 그리고 공리들입니다. 여기서 부호는 체스의 말과 같은 것이었고, 구성 규칙은 체스판과 같은 것이며, 변형 규칙은 말들이 움직이는 규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리는 체스를 시작할 때 장기판의 모습이었죠. 자, 이거를 확실하게 머리에 담으시고, 자, 그럼 오늘은 실제로 그 버틀란트 러셀이 썼던 수학 원리 시스템의 일부를 잘라가지고 만든 간단한 수학적 공리계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왜 처음부터 수학 원리를 안 하느냐? 여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보다 더 복잡한 수학 원리의 공리계를 말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조금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모순이 없는, 즉 정합적으로 완전한 수학 시스템이라는 게 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뒤에서 말해야 될 거에서 봐야 되는 것은 대부분이 구조이지 세부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메타 매스메티컬 사고, 즉 상위 수학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어떤 정리를 지금 써서 증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수식이 복잡해 보인다거나 왜 이 수식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 같은 거는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게임으로 말하자면 축구는 축구일 뿐입니다. 왜 축구의 규칙은 이런가를 고민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수학을 만드는 수학자는 어떤 공리를 선택해야 될까를 고민하겠지만, 또 어떤 표기법을 써야 할까를 고민하겠지만, 그건 지금 여기서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주어진 거죠.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학 원리 시스템의 일부인 이 간단한 수학적 공리계에서 부호는 변항 기호와 상항 기호가 있습니다. 베리아블이고 콘스탄트가 있죠. 변항 기호는 PQR로 나가는 기호인데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이 기호들은 그 자리에 다른 문장을 대체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상항 기호는 연결사와 구두점입니다. 연결사에는 not, or, and subset이 있습니다. and도 있고요. 구두점에는 이제 괄호가 있죠.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알파벳 혹은 그 기본 장기 말들인 거죠. 우리가 이걸 나열해서 수학적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나열이, 모든 조합이 전부 유효한 문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성 규칙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 소개한 것처럼 P or Q는 제대로 된 문장이지만 P subset은 제대로 된 문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장 연결사 subset의 앞뒤에는 모두 문장이 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문장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형식문, 포뮬라, 두룸, 스트링 같은 말로도 씁니다. 포뮬라의 번역이 형식문이고 스트링의 번역이 두룸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 소개한 기호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면 문장이 되는데 모두가 다 유효한 문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체스판에서 체스말이 체스판 위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슬슬 이미 복잡하다. 이게 뭐야? 라고 여기실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or 같은 이름은 본래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단지 이것은 이름일 뿐입니다. 단지 이 수학적 공리계에서 or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or, 그러니까 또는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앞으로 나올 변형규칙이나 공리를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이름이 또는이라서 또는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나오는 변형규칙이나 공리를 통해서 사실 이 or가 or처럼 또는이 또는처럼 행동한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안심하고 or를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의미처럼 쓸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사실 옳다, 그르다 같은 표현도 그렇습니다. 본래 이 수학 시스템 내부에는 옳다, 그르다 같은 일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이 시스템에 존재하는 문장들을 두 개의 집합으로 분류를 하는 그런 규칙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나 Q 중에 하나가 집합 1에 속하면 P or Q는 집합 1에 속한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규칙을 더하면 결국 그게 이제 첫 번째 집합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옳은 문장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집합은 이제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른 문장이죠. 그런 문장이 돼서 우리가 이제 옳다, 그르다 같은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이 항진성에 대한 책의 부록 3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 봅시다. 우리는 이제 변형 규칙과 공리가 남았습니다. 변형 규칙에는 대입 규칙과 분리 규칙이 있습니다. 대입 규칙은 앞에서 그 변환 기호라는 걸 소개했었죠. 그 자리에는 다른 문장을 통째로 대체해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P subset Q가 있었는데 이 Q 자리에는 아무거나 넣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Q 자리에 Q or R을 집어넣으면 새로운 문장 P subset 가로 Q or R 가로 같은 문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분리규칙은 연역 법칙입니다. 이거는 P이고 P subset Q이면 Q라는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개가 만족되면 Q라는 새로운 문장이, 옳은 문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일종의 그 3단 논법 같은 규칙인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증명된 정리들로 연역을 해서 새로운 정리를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리입니다. 이건 설명할 게 없고 여기에는 지금 4개의 공리만 있는데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여기서 왜 이런 공리가 선택되었는지를 신경 쓸 건 없습니다. 단지 이게 장기판의 처음 모습처럼 우리의 출발점이 되는 문장들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까지 그 소개한 걸 종합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수학적 공리계에는 부호, 구성법칙, 변형규칙, 그리고 공리들을 존재합니다. 일단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공리에서 출발해서 문장을 변형해 가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문장을 우리는 정리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은 기계적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임의적으로 수없이 많은 정리들을 양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컴퓨터가 하기가 쉬운 일이죠. 반면에 이 반대 과정인 증명은 기계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훨씬 어렵죠. 미분은 쉬운데 적분이 어렵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우리는 바둑 같은 게임을 컴퓨터가 하는 걸 보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증명하는 과정도 인공지능 같은 프로그램에게는 반드시 불가능한 영역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수학 시스템을 소개했는데요. 이런 시스템에서 우리는 다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떤 문장 A가 있을 때 A와 A의 부정이 동시에 오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걸 영어로 consistency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정합성, 일관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증명하는 과정을 대충 그 구조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스텝 1에서는 P subset 괄호 틸다 P subset Q 가로가 정리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앞에서 말한 공리들을 조합하면 이걸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틸다는 원래 not인데 틸다로도 읽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옳다라는 거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스텝 2와 스텝 3에서는 소위 말하는 귀류법 혹은 배리법이라는 걸 써서 이제 증명을 합니다. 우리가 증명하려는 것이 맞다면 이제 결과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는 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따라서 우리가 원래 가정한 것이 틀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A와 A의 부정이 모두 옳은 그 문장 A가 없다라고 했는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있다고 해봅니다. 그러면 방금 증명한 정리에 대입 규칙과 분리 규칙을 써서
우리는 새로운 정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정리가 뭐냐 하면 여기 스텝 2에 나오는 그 A이고 A가 subset 가로 not A가 subset Q 이 거기에다가 이제 그 A가 오르니까 결과적으로 tilde A subset Q라는 이 tilde A subset Q라는 이 규칙이 나오게 되니까 이 정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스텝 2의 마지막에 나오는 정리가 이제 분리 규칙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A에 대해서는 tilde A, 그러니까 not 그거 A의 부정도 옳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tilde A이고 지금 방금 만든 이 정리가 맞다면 결과적으로 Q라는 결론이 도출되죠. 분리 규칙에 다시 한번 적용하면. 근데 여기에 이 증명의 핵심이 뭐냐면 이 증명에서 Q는 그러니까 변수라는 거예요. 이 변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그 문장을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뭐냐면 모든 문장이 옳은 것으로 증명된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수학적 문장 중에서 옳지 않은, 다시 말해서 정리해서 이제 전개되어서 증명될 수 없는 그런 게 하나만 있어도 모순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예를 찾기는 쉽습니다. 쉬워서 결과적으로 말해서 이 시스템의 정합성은 증명된다. 다시 말해서 A와 A의 부정이 동시에 옳을 수는 없다. 이거를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정합성의 증명입니다. 이 간단한 작은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면 근데 이거 들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아니 이게 뭐 당연한 거.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걸 왜 증명하냐. 이거 당연한 거를 왜 증명하냐. 어떻게 A와 A의 부정이 다 옳을 수가 있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바로 괴델이 증명한 거였습니다. 러셀의 수학 공리 시스템 안에는 그런 문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A와 A의 부정이 그러니까 A는 맞으면 A의 부정은 틀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문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연수의 산술적 성질을 기술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정합성은 증명될 수 없습니다. 우리 방금 증명했지 않느냐? 이 시스템은 자연수의 산술적 성질을 기술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하지 않기 때문이었죠. 조금만 더 복잡하면 우리가 이걸 증명할 수 없다는 뜻이고, 따라서 증명이 안 되면 그걸 고쳐서 증명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고치면 고칠수록 시스템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더 복잡한 시스템은 자연수의 산술적 성질을 기술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 아닌가? 방금 전에는 이제 정합성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불완전성이란 뭔가? 그러니까 완전성이란 뭔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수학적 시스템에 있어서 완전성이라는 것은 어떤 문장이 옳다면 그 문장은 공리적 전개로 모두 증명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충분히 강력한 수학적 공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옳은 정리는 모두 공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즉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소개한 단순한 시스템에서는 이 완전성을 증명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러셀의 수학 공리 시스템은 충분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뭐 놀라운 거냐? 사실 수학을 하나도 배우지 않은 분들은 그래서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수학을 좀 배운 분들은 좀 다르죠. 고등학교 때 벡터 같은 거 배우신 분들은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차원 공간의 벡터는 3개의 벡터들로 전개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벡터의 숫자는 무한대지만 3개의 그 독립 벡터만 있으면 그거의 합으로 모든 벡터들은 이제 표시될 수 있죠. 그걸 전개될 수 있다고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도 5개의 공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5개의 공리만 가지면 기하학에 관련된 모든 옳은 정리들은 증명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실은 5개도 필요 없다. 5번째 공리는 증명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오히려 공리의 수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했죠. 그런데 괴델의 결과가 말하는 것은 유한한 수의 공리를 가지고는 모든 옳은 정리를 다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수학계에는 유명한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골드바흐의 정리라는 건데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짝수는 2개의 소수의 합으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5라고 하면은 5는 2 더하기 3이죠. 이건 경험적으로는 틀린 적이 없는 법칙입니다. 컴퓨터로 하면 수백 조까지 이게 맞는 말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괴델의 결과가 있잖아요. 괴델의 결과를 생각하면 우리는 혹시 이게 애초에 공리적으로는 증명 불가능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겠죠. 증명 불가능한 옳은 법칙. 경험적으로는 옳은데 증명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괴델의 증명을 소개하기 위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남은 건 괴델수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결정 불가능한 형식문 G는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겁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질문 강국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